페이지 209쪽. 열량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이제는 그냥 문자로 적어도 되지. 열량은 식자체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뭐란다? 온도 변화 이렇게 사용한다. 자, 저렇게 해서 계산할 거야. 그런데 물의 비열 CL을 가리켜주면 4.2 자,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시 뭐 이렇게 사용할 거야. 또는 4.2 줄 킬로 약분되어서 그램 도시. 자, 뒤에 있는 질량, 물의 질량을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라고 단위를. 헷갈리는데요. 맞아, 헷갈려. 킬로그램. 그 얘긴 헷갈리는 사람은 이렇게 기억해. 킬로그램을 사용하면 뭐가 나오고 킬로줄이 나오고 그램을 사용하면 줄이 계산돼. 구별하려고. 이해될까? 자, 그러면 229쪽에 문제 볼게. 측정하는 자, 열량을 계산하는 장치. 왜 중등 내심 먼저 하고 지금 나오는 고등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야. 고등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아. 차라리 중학교 거 얘가 지금 열량 계산하는 것들이 부족해서 얘를 먼저 하려고 하는 건데 열량을 측정하는 장치로 우리가 스티로폼 컵 열량계가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 할 거냐면 간이 열량계라 얘기할 거야. 열의 측정을 그냥 좀 간단히 하자. 다시 위에 이렇게 막아야지. 구멍 뚫어서 반응이 일어나는 안쪽에 적게 가지고 있을 거야. 필요에 따라서는 온도계도 들어가 있을 거야. 온도계 들어가 있고 적게 들어가 있고. 그 얘기는 적게가 없어도 된다고. 반응이 두 개가 섞이지 않고 하나만 가지고 하면 온도 변화만 측정할 거니까 하나만 해도 돼. 왜? 간이 열량계라고 하는 기본적인 건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는 염산이 있는데 NaOH 수산화나트륨도 있다. 산염기 중화 반응하면 열이 나와. 두 개 섞어. 그러면 처음에 각각의 온도가 실온하고 똑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온도가 같을 때 둘을 부어서 컵 닫고 저어서 반응시킨 다음에 온도계 가지고 눈금을 측정할 거라는 거지. 그런데 저렇게 적게랑 온도계를 해놓으면 문제가 있죠? 새 나가는 열은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간열량계는 그렇게 나가는 오차를 일부 인정하는 거야. 사실 일부 오차가 생길 수 있어. 그런데도 대략이라고 하지. 자, 대략의 값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오차는 감안하고 실험을 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자? 간열량계라고 하자. 자, 스티로폼 컵 열량계, 스티로폼, 스타이로폼 열량계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자고. 2번 읽어볼게. 간이 열량계에 15도씨의 물 100g을 넣고 물질에 이 4g을 녹였더니 온도가 25도씨가 되었어. 15도씨에 물 100g을 넣고 물질 4g을 녹였더니 25도씨가 되었다. 물질 1g을 물에 녹일 때 출입하는 열량은 얼마겠니? 계산할 수 있나? 용액의 비율은 4로 하지. 뭔 얘기지? 물과 들어간 어떤 물질과 결국엔 최종적인 온도가 같아졌겠지. 열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지. 간이 열량계에 15도씨의 물 100g을 넣고 물질 4g을 다 녹였더니 몇 도씨가 됐대? 4g이 녹는 동안 25도씨가 되었대. 총 흡수한 열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니? 자, 이 물이 얻은 열량은 녹는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는 물질이라는 거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녹으면서 열 방출하는 거 아는 거 있다? 뭐가 녹지? 황산. 열 방출하지. 근데 그건 상온에서 액체란 말이야. 우리 겨울이야.
또 놓으면 뭐 뿌려? 야 그거 뭐 염화칼슘 뿌려. 염화칼슘이 녹는 과정에서 열을 낸다고. 대표적인 거야. 열도 나오고 녹는 점도 낮죠. 어째 물질이야.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기 15도씨가 몇 도씨가 됐대? 25도씨가 됐대. 물 몇 g을 가지고 있는데 물 100g을 가지고 있는데 총 얻은 열량은 얼마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맞니? 열량표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4.2 4.2 곱하기 100g 썼다 이거 찾아라. 10도씨. 그래서 얼마야? 4.200 4200 000 맞니? 000 4200 g이니까 뭘 쓰라고? 줄 이렇게 쓰라고. 첫 번째 이해됐어? 그런데 이 문제는 요 양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얘는 지금 이물질이 몇 그램 녹는데 4g이 녹는데 4도씩 4g이 녹는데 나타난 현상이고 그런데 물어보는 건 뭐야? A 물질 몇 g이 1g이 물에 녹는데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지? 그러면 4200을 몇으로 나눠야 돼? 얘는 4g짜리니까 4g으로 나누어서 1g이 녹는 양으로 계산해 준다. 고쳐준다. 4로 나누어서 g당 얼마야? 그러면 1050 줄 per g. 답이 있어 없어? 답이 아예 없네. 열량이 그냥 그 자체는 4로 계산하자고 나와 있네. 비열을 몇으로 쓰재? 4로 쓰재. 다시 비열을 얼마로 쓰재? 4로 하재. 그러니까 4로 하재. 그래도 답이 없네. 그 자체야. 비열, 용액의 비열을 4로 하재. 그래서 4로 했어. 100g. 출입한 10도씨에서 25도씨, 10도씨 상승했어. 4000 맞는데? 출입하는 열량 온도 변화에 쓰이고 아니면 오늘 G양이 104로 해야 되는 거네. 그러네. 물 100g에 4g까지 같이 온도가 올라갔네. 104g이네. 현우 됐어. 그러니까 얘 얼마야 그러면? 숫자가 더러운 문제네. 446 4000 160 맞지? 10 곱할 거니까 4160 나누기 4160 나누기 4 얼마야 그러니까? 1040 줄 per g. 답이 없어. 킬로줄로 고쳐놨잖아. 1000으로 나눠서 1.04 킬로줄 per g. 다음 몇 번? 풀이 과정은 달라진 게 없어. 항상 같아야 돼. 그래서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계산할 수 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해 놓으라고. 자, 앞으로 돌아와서 몇 쪽이냐면 페이지 200쪽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정리하자. 얘는 중등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뒤에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계산하자고 나오면 해줘야 된다. 중학교 과정이니까. 그래서 미리 설명한 거고. 자, 200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열의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좀 나타내 보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얘기할 거고 화학 반응에 출입하는 열을 앞으로 표현할 거야.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열의 출입 방향은 하위편에 두 가지밖에 없어.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이야.
다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어떤 걸 발열 반응이라고 하냐? 원래 가지고 있는 반응 물질, 왜 화학 반응에서 투입하는 에너지를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 처음에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 다시 다른 말로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야. 열의 양이 나중에 생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작아서 생성 물질이 작아서 그 차이만큼이 열로 나오는 이런 반응을 앞으로 발열 반응이라 하자. 반응 물질의 에너지는 높아. 생성 물질의 에너지는 낮아. 그래서 그 차이만큼이 나오는 요 차이를 앞으로 뭐라 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자. 반응열이라고 얘기하자. 반응열. 그러면 외부로 열이 나오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하자고. 예를 들어보자. 반응 물질 A 더하기 B가 있었어. C가 됐어. 그러면 반응열 예를 들어서 얘가 뭐라 할까? Q라 하면 앞으로 이렇게 적자. A 더하기 B 화살표 C 더하기 Q. 얘가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이해됐니? Q만큼 나와. 양쪽이 같아지려면 C에다 얘를 더해야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건 없지. 그러면 흡열 반응은 이렇게 얘기게 반대가 되겠지? 자,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 반응 물질, 생성 물질이 되기 위해서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더 높아. 올라가야 돼. 높이 차이가 10나. 예를 들어서 10kJ야. 그러면 얘를 흡열 반응을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거야? 무조건 열은 오른쪽 생성 물질 쪽에 적자야. 다시 열은 어디에 적자고? 오른쪽에 생성 물질 쪽에 열을 다 몰아서 적자고. 응? 그러면 A 더하기 B의 반응 물질이 C라는 새로운 물질이 됐는데 왼쪽 거랑 좀 달리할까? 그냥 해볼까? 자, X 더하기 Y가 Z가 됐는데 그걸 반응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거라고. X 더하기 Y 화살표 새로운 물질 Z 같아져야 되잖아. 왼쪽 거랑 오른쪽 게 같으려면 이렇게 하자. 이해될까? 흡열 반응은 마이너스 10, 발열 반응은 플러스 10, 뭐 이렇게 나타내자. 얘를 에너지를 항상 어느 쪽에 나타내자? 생성 물질 쪽에 나타내자. 그렇게 해서 적어놓은 요런 모양을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열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에 뭘 더 첨가한 거? 들어가고 나간 열의 양을 더 첨가한 거. 근데 이 화학 반응식을 적을 때 조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계수 꼭 맞춰야 돼. 계수 조정 꼭 해줘야 되고 계수 조정 한 다음에 여태까지 선생님 만약에 안 적은 게 있다. 물질의 상태 꼭 얘기해야 돼. 물질의 상태를 얘기하지 않으면 열화학 반응식은 무조건 틀려. 왜 무조건 틀려? 수소랑 산소를 반응시키면 계수비 아찌게 맞춰서 이 H2O 이렇게 적어놨어. 근데 문제가 틀려. 왜 틀려? 계수 다 맞췄잖아. 근데 물질이 변하는데 출입하는 에너지란 말이야. 물이야 수증기야? 수준. 얘가 에너지가 틀리다는 거야. 다시 기체인 수증기는 에너지 상태가 높고 당연히 물인 H2O는 물의 상태에서 에너지가 수증기보다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고 그거보다 에너지가 얼음은 더 에너지가 낮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해서 얘가 됐는지에 따라 에너지량이 다 달라져. 물질의 상태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다른데 그걸 구별하지 않고 적어놓으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거 다 외울 거 아니야. 나와 있는 자료를 해석하라고. 그 얘기는 수증기가 됐다 하면 수증기 표시를 꼭 해줘야 돼.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수증기가 됐는지 물이 됐는지 무조건 표현해 줘야 된다. 기체인지 액체인지 고체인지 무조건 표현하지 않으면 열합 반응식은 무조건 틀린다. 마지막으로 개수비를 했잖아. 여태까지 개수 조정을 했는데 이 개수를 뭘 사용했냐면 여태까지는 정수비를 사용했어. 가장 간단한 정수비. 응? 정수비를 썼어. 아, 그런데 굳이 정수비를 꼭 지킬 필요는 없다. 이제 열합 반응식을 적을 때는 뭘 사용해야 된다? 개수의 유리수를 써도 된다. 다시 개수의 유리수, 분수, 분수를 써도 된다. 물론 당연히 분수를 쓸 때 기하 분수를 써야겠지. 당연한 거고, 기하 분수를 쓸 수 있고. 그런데 열합 반응식을 배수할 때가 있단 말이야. 분수 써도 돼.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더하기 10 이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했어. 나는 H2 2몰이 반응한 게 아니라 1몰이 반응한 걸 하고 싶어. 2분의 1로 나눠서 다시 곱하기 2분의 1에서 이렇게 적어도 관계없다고. 가스 2분의 1 O2 이제부터 얼마든지 쓸 거라고. 다시 H2O 가스 그러면 더하기 10 출입한 유리수를 쓸 때 배수해서 자 바꾸게 되면 꼭 기억하자. 열량도 배수한 만큼 배수 2분의 1을 했다고 하면 열량도 꼭 줄여서 사용하자. 얘의 출입한 열량이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얘를 든 거야. 실제로 아니야. 예를 들어서 10만큼 발열 반응이었다 한다면 곱하기 2분을 해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다 조정했어. 그렇지? 절반으로 쪼개고 이 없어지고 2분의 1 됐고 이 없어졌어. 곱하기 2분을 했거든. 근데 열량도 쪼개서 얼마를 적어야 된다고? 2분의 1 해서 열량도 적어라.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달라지면 다시 화학 반응식의 뭐가 달라지면 개수가 배수해서 개수를 달리해도 유리수를 써도 돼. 또 분수꼴로 바꿔서 얼마든지 지금부터 쓸 건데 바꿔도 되지만 열량도 함께 배수해서 열의 양도 바꾼 다음에 써야 된다. 화학 반응식만 2배 해놓고 열 그대로 10 이러고 가져다 쓰지 말라고. 이해될까? 이렇게 적은 걸 앞으로 열합 반응식이라고 할 거야. 그런데 거슬려. 어떤 게 발열 반응이지? 니네가 알고 있는 발열 반응. 그냥 반응식 보고 한글로 찾을 수 있는 발열 반응. 발열 반응. 열 많이 나오는 거 캠프파이어 해본 적 있니? 캠핑 가서 장작대 본 적 있어? 네, 대표적인 연소 반응은 다 발열 반응이야. 태우는 반응. 저기 위에 파란색 저기 생성 물질 위에 뭐라고 써요? Q. 여기 반응량, 열량. 내가 글씨를 좀 못 쓰긴 하지. 네. 그래서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 부인한테 편지 보낼 때 글씨를 펜으로 손글씨를 쓰는 게 정말 싫었어. 선생님 때는 그래도 편지를 보내고 그랬었으니까. 왜? 틀리면 다시 써야 되잖아. 이게 쭉쭉 긋고 연애 편지인데 그렇게 쓰기가 좀 그렇잖아. 나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연애 때는 좋아서 이제 하는 거니까 지우고 다시 썼어. 요즘은 그냥 뭘로 해? 부인한테 편지 쓸 일이 있으면 어디로 치지. 그게 낫지 차라리. 지워도 되잖아. 네? 글씨가 너무 날라다니지. 너도 알아. 대충 이렇게 오래 보다 보면 그냥 이게 무슨 글씨인지 좀 알아볼 만한 거지. 이과생들이 대부분 글씨 펜글씨가 개판이다.
나중에 서술형 채점하다 보면 도대체 뭔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는 글씨들이 한 대로 세지 말자. 연소 녹화도 하고 있는데 연소 또 열 나오는 반응. 니네 많이 배웠어. 정말 많이 알아. 뭐라고? 소가 다시 소화? 네. 소화? 소화보다는 얘가 더 좋다. 호흡. 숨 쉬는 거. 생활 에너지 내는 거지. 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지. 그러면 호흡이 나왔으면 반대로 흡열 반응 쪽에 뭐가 들어오면 돼? 이 반대 반응이 있지. 호흡이 나면 꼭 같이 광합성이 같이 반대로 같이 튀어나와야 돼. 연소. 다시 얘네가 배웠던 반응들이 많아서 그래. 산염기 반응,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거, 중화 반응, 발열 반응이야. 대표적인 반응 중에 태우는 반응. 어떤 반응이 있는데 더하기 연소 O2 뭐 이런 반응은 다 연소 반응으로 봐도 되죠. 철이 녹쓰는 거 이런 것도 발열 반응이야. 연소 반응하고 발열 반응의 차이는 자 연소인데 녹쓰는 거랑 차이는 연소는 빨리 많은 양의 대량의 에너지가 한 번에 다 나온다고 하면 녹쓰는 건 천천히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같은 양의 에너지가 천천히 나온다의 차이뿐이야. 그래서 연소 그 다음에 금속이 녹쓰는 거 이런 거 다 발열 반응으로 봐도 돼. 하나 더. 예. 산과 금속의 반응. 그냥 무조건 발열 반응이야. 의외로 흡열 반응에 얘가 별로 니네가 아는 게 별로 잘 나오지 않는다. 흡열 반응에 얘 뭐 있지? 아는 거, 열을 흡수하는 거, 중상 과정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 그 뭐냐 상태 변화? 상태 변화 괜찮다. 근데 그건 열을 상태 변화는 흡수하는 것도 있지만 방출하는 것도 있지. 흡수하는 것. 그 뭐냐 고. 열을 흡수해 온도 높아지는 열을 흡수해 흡열 반응이 나타나면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는 거야. 주위의 온도는 낮아진다. 열을 흡수한다. 왜? 자기 자신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지. 그럼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은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요. 발열 아빠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 나무를 태웠어. 장작 캠프파이어야. 주위로 열이 나오는 거잖아. 발열 반응에 가지고 있는 특징.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기체가 되는 흡열 반응이지. 그럼 반대 이쪽도 가도 되겠다. 자, 기액고 뭐 이런 애 써도 되겠지. 상태 변화 중에 화학 변화 아니어도 물리 변화 중에 열을 흡수하는 방출하는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얘기할 수 있어. 또 배운 거 없나? 생각나는 거 나야 되는데 겨울인데 증발? 냉찜질하는 냉찜질 팩도 있다. 이런 거 얘기해. 실생활 중에 있는 파스 두 종류 있다. 차갑게 하는 거, 따뜻하게 하는 거. 파스 또 있거든. 중상 과정에 분해 과정이야. 대부분 열분해, 촉매분해. 분해하는 건 결과적으로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그 물질을 쪼개는 거거든. 대표적인 열분해 두 개는 기억하자. 전기분해. 전기분해한다는 건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야. 전류를 흘려서 전기에 스위치를 넣어서 전류를 공급해서 에너지를 넣어서 뭔가 쪼개겠다는 거니까 이런 분해 과정들이 나와 있으면 얘네들은 전부 다 흡열 반응이라고 생각해 돼.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일어나는 반응들이야. 그런데 자, 그 흡열이냐 발열이냐를 따질 때 아까 열을 흡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나온 게 물리랑 똑같이 201쪽에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열이 이동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자, 그걸 어떻게 나타낼 건지 얘기하자. 우리 삼각플러스크에서 두 가지 물질을 반응시킬 거야. HCl, NaOH,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섞어서 온도를 측정할 거야. 그러면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곳을 뭐라 하자? 개라 하자. 반응이 일어나는 곳 개야. 다시 반응이 일어나는 곳 개.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반응계라고도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뭘 많이 쓸 거야? 계라고 하면 얘를 더 많이 쓸 거야. 될까? 그러면 여기 바깥쪽은 여기 열이 막 나올 건데 발열 반응인데 열이 여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밖으로도 나갈 건데 그치? 그 계를 싸고 있는 나머지를 뭐라 하자? 주의라 하자.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화학에서 걔는 뭘 의미하느냐면 비커를 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만 걔야.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반응하는 고액체 상태의 물질이 반응하는 그것만 걔야. 화학 반응식만 걔고 어디는 걔가 아닌 거야? 여기에 있는 삼각플러스크. 그 다음에 주위에 주의가 되는 거고 공기 주의가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반응이 일어나는 실제 부분을 뺀 나머지가 다 뭐가 된다? 주의라고 이해하라. 전체 합쳐서 뭐라 할 거야? 우주라 할 거야. 그래서 우주까지는 물리에서 에너지 보존을 다루기 때문에 물리는 이 전체에 더해진 총량이 일정한 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를 많이 다루는데 화학에는 얘를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을 거야. 반응이 일어나서 열이 나갔어. 어디로? 주위로. 주위에서 열이 들어왔어. 그런 정도 얘기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주위와 계의 사이 정도는 구별하자. 그러면 그걸 구별했으면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자.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계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반응인 거야? 다시 계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얘는 무슨 반응이니? 계 스스로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받아들였으니까 상승하지. 주위의 에너지는 다시 열 또는 온도. 주위의 열 또는 온도가 낮아지는 이런 경우가 이게 흡열 반응의 예구나 이렇게 기억하라. 주위로 기회를 받아들여서 스스로의 에너지를 높이는. 다시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고 스스로의 에너지가 상승하는 경우가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반대로 스스로의 에너지는 내려가고 가지고 있는 분자 스스로의 운동량은 내려가고 주위가 어찌됐건 상승하면 그런 걸 발열 반응이라고 정의하자. 흡열 반응 중요하다. 주위에서 많은 예를 볼 수는 없어. 그런데 202쪽 찾아볼래? 책을 좀 보자. 202. 시간 너무 빨리 가. 발열 반응의 이해 나와 있니? 찾아볼래? 202쪽 중간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이해. 그래서 발열 반응의 이해를 좀 밑줄 쳐놔. 연소, 금속의 산화, 금속이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 금속과 산의 반응 현상, 중화 반응. 그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의 용해, 진한 황산이 물 속에 녹는 용해. 이런 것들은 다 발열 반응이야. 다시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외워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발열 반응. 딱 화학 반응식을 보고 탄소가 타고 있는 연소, 산소랑 반응해. 연소 발열 반응이야. 숫자가 몇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도 얘는 발열 반응이야 이렇게 찾자고. 금속이 산소와 반응해. 연소에 녹슬어. 전부 다 발열 반응이야. 그 다음에 3번 같은 반응을 찾을 줄 알면 이제 찾을 수 있어. 왜? 산염기를 외웠거든.
아연 금속과 산성 물질,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무조건 발열 반응이야. 수소 기체 나와. 자, 4번 반응식을 봤더니 왼쪽에 산이 적혀 있고 오른쪽에 반응 물질에 염기가 적혀 있어. 산염기 중화 반응이야. 그럼 무조건 발열 반응이야. 그리고 우리가 배운 진화낭산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용해 반응,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용해 반응이 나와 있으면 대부분 고체 물질이 물에 녹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어떻게 알지? 온도를 높이면 더 잘 녹거든. 대부분 용해도 곡선이 대부분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나와. 온도가 높아지면 더 많이 녹아요야. 열을 반대로 설명했네. 고체 물질이 물에 녹아서 열이 나오는 건 대부분 고체 물질은 흡열 반응이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열이 잘 나오는데 거기 나와 있는 수산화나트륨과 진화낭산은 반대의 경우에서 특별한 거야. 기체의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 용해도. 왜 그러면 기체는 용해도가 이렇게 나올까? 온도가 올라가면 녹아있지 못하고 다 튀어나오는 거거든.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는 녹아있지 못하고 튀어나와 사이다를 끓여 먹으면 사이다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다 나와버리겠지. 사이다를 끓여 먹으면 온도가 올라가면 많이 녹아있지 못한다야. 무슨 반응이어서? 발열 반응이어서 그래. 기체의 용해도 곡선이야. 자, 그런데 흡열 반응은 아는 게 별로 없다. 아까 열분의 하나 가르쳤고 광합성 얘기했어. 그러니까 얘가 많지 않으니까 그 밑에 있는 3번 얘를 니네가 좀 외워놓으면 좋겠어. 수산화 발효. 다시 많지 않거든. 반응식 자체가 수산화 바륨 더하기 질산암모늄이 반응하는 것. 다시 수산화 바륨 질산암모늄의 반응은 수산화 바륨과 질산암모늄의 반응은 대표적인 흡열 반응으로 앞으로 사용할 거야. 수산화 바륨과 질산암모늄 반응식 이렇게 된다. 수산화 바륨 BaOH2 질산암모늄 NH4 NO3 될까? 두 개가 반응하면 거기 그림에 삼각 플러스크에 나무에다가 나무 도막에 가운데 홈을 이렇게 좀 파서 뭘 채워 놓을 거냐면 물을 채워 놓을 거야. 나무 도막에 홈을 파서 물을 채워 놓고 아래쪽에 나무 도막 위에 아래쪽에 나무 도막을 깔고 위에 삼각 플러스크 올려 물 채워 놓을 거야. 그리고 이 두 가지 물질을 넣고 반응시키면 어느 정도로 흡열발이 잘 일어나느냐면 물이 얼음이 되어서 얘가 이렇게 딱 달라붙더라야. 물에 있는 열을 흡수하면서 그 밑에 있는 물이 얼음이 되도록 바꿀 정도로 혈을 많이 흡수하는 흡열 반응의 예여서 그래. 두 가지 반응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삼각 플러스크 이렇게 들어 올리면 거기 그림에 나오지. 들어 올렸는데 같이 나무 도막이 따라 올라오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 예, 수산화 바륨 질산암모늄은 꼭 기억하자. 수산화 바륨 질산암모늄. 수산화 바륨 질산암모늄.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넘겨서 204쪽. 열화학 반응식이야. 아까 설명은 거의 다 했는데 책으로만 정리를 좀 하자. 중간에 있는 기체 가스, 얘는 외워져 있는 거 맞니? 기체는 가스로, 자 액체는 L, 리퀴드야. 옆에 영어 철자들 나와 있지. 앞에 있는 문자 첫 글자만 따다가 가로치고 물질의 상태를 표현하자야. 고체는 솔리드 S 사용할 거고, 수용액은 AQ 사용할 거야. 물에 녹아 있는 어떤 물질, 가로 열고 AQ 사용할 거야. 외워서 쓸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화학 반응식에서 물질의 상태를 표현 못하면 무조건 틀린 거라고 볼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물질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
개수 맞추고 이럴 거였잖아. 질량 계산하고 이런 거였다고. 그런데 여기는 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에 물질에 꼭 표현해야 된다. 여러 반응식에. 그래서 거기 중간에 있는 그래프 이해되니? 수소와 산소가 반응했는데 483.6이 나오면 수증기 상태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 물 상태로 바뀌면 에너지가 더 낮아져서 물의 에너지가 더 낮으니까 571.6kJ의 열의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열압 반응식에 들어가는 열량 자체의 계산이 값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물질 상태가 꼭 표현돼요. 그래서 204쪽 제일 아래쪽에 두 줄, 그게 유의할 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밑에서 네 번째 줄, 열압 반응식의 화학식 앞에 개수비는 물질의 몰비를 여전히 의미하고, 이번에 개수줄은 꼭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번에 물질에 가하는 에너지는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열압 반응식은 물질의 상태를 꼭 적어서 나타내라는 거야. 205쪽 다시 세 번째 유의할 점이야. 열압 반응식의 세 번째, 반응열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져. 아무 말이 없으면 표준 상태야. 다시 아무 말이 없으면 표준 상태야. 표준 상태는 25도씨 1기압이 표준 상태야.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상태? 표준 상태. 표준 상태를 이렇게 줄여서도 나타내. STP 상태라고 해. 스탠다드, 템퍼레처, 그 다음에 프레셔, 압력, 온도, 압력이야. 표준의 온도, 압력을 표준 상태라 해. 그건 무조건 몇 도씨를 얘기한다고? 25도씨 1기압. 25도씨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실험실의 온도겠지. 실내 온도를 얘기해. 우리가 보통 25도씨 그 상태에서 대부분 실험이 일어나기 때문에 25도씨 1기압을 표준 상태로 사용한다. 다른 거 들은 적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꼭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 질문이 안 나와. 어디선가 다른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기체 계산할 때 STP를 얘기하면 25도씨 아니고 기체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무엇을 쓸 거야? 0도씨 1기압을 사용할 거야. 이건 용액반 반응이야.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용액반 반응의 표준 상태야. 어떤 물질이 자 연력학 쪽도 뭐 쓸 거야? 쓸 거야. 기체 상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사용할 때만 사용하는 게, 쟤는 나중에 뒤에 화학2 배워보면 제일 먼저 화학2의 시작이 뭘로 하느냐면 고체, 기체, 액체, 고체, 중학교에 상태 변화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하나는 기억해야지. 보일의 법칙이 뭐지? 누르면 부피가 줄어들어. 기체는 누르면 부피가 줄어들어. 그렇지? 샤를의 법칙은 온도를 올리면 부피가 늘어나. 그 두 가지가 기체 법칙의 가장 핵심이야. 그럴 때는 0도씨를 기준으로 계산했던 거야. 자, 쟤는 알아두고 4번. 3번 맞아보자. 25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한다. 4번 개수가 변하면 몇 줄 차나 그건 꼭 알아둬.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변하면 반응열도 비례해서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 곱하기 3 하면 열압 반응식에 곱하기 3 했으면 반응열에도 꼭 곱하기 3을 해서 적어야 된다. 크기 성질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이해했지? 답 적어볼래? 답 보지 말고 밑에 LPG의 주성분인 프로페인은 화학식 프로페인 화학식은 가르쳐 줄 거야. LPG의 주성분인 프로페인은 C3H8이야. C3H8. 그걸 열화학 반응식으로 적재. 이 프로페인은 상온에서 기체. 열화학 반응식에 연소 열화학 반응식을 태웠을 때 열화학 반응식을 적재. 출입하는 열량은 프로페인 1몰이 연소하면 2220kJ만큼이 나온대. 프로페인의 화학식은 얘. 자꾸 해봐라. 화학 반응식 빨라져야 된다.
선생님이 수학을 좀 가리키는데 중등 수학을 가리키고 고등도 조금만 하는데 시험 볼 때 갑자기 얘가 빨리 풀어야지 하고 푸는 애들은 대부분 실수해서 오더라고. 실수가 많아. 근데 문제를 많이 푸는 아이들은